서치 모형에서 두 가지 실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가 늘어나는 경우,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이 늘어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Job Finding Probability인 이제 P가 변할 때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은 실업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실업률이 상승하는가 하락하는가, 이제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실업률의 반응, 여기서 실업률은 장기 균형 실업률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바로 그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확인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0.4가 벤치마크였고요. 0.4에서 0.5로 실업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두 밸류 펑션이 다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만나는 점인 새로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은 여기고요. 이제 실업급여가 늘어나기 전에 만나는 점은 한 이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실업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란 말이에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전에는 이만큼이었었는데 제가 이거 잘못 설명했었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전보다 높아집니다. W 스타가 전보다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자,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W 스타였었는데 만일 실업급여가 높아져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이쪽에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W 스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전보다 낮아져요. 그래서 W 스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될 확률, 여기서는 그냥 웨이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주사위 던져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될 확률은 전보다 실업급여가 낮은 수준일 때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이 전보다 줄어든 거죠. 자,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률 파이의 W 스타라고 썼는데, 자, 이 확률이 바로 파이의 W 스타인데, W 스타가 전보다 높아지면 당연히 W 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될 확률 파이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균형 실업률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 실업률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업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의 숫자와 다시 실업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장기 균형 실업률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실업급여가 전보다 제너러스해진다면 그럼 당연히 실업 상태에 있을 때 밸류 펑션은 전보다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밸류 펑션이 전보다 높아지면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들, 취업자들의 밸류 펑션도 전보다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밸류 펑션은 둘 다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리저베이션 웨이지 W 스타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전보다 높아지게 되면 전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W 스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지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이 확률 분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threshol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웨이지 오퍼를 내가 accept 할지 turn down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 기준이 전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웬만해서는 저 정도 임금은 이제는 난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기준이 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눈높이가 더 높아진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 눈높이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전보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파이의 W 스타는 떨어지게 돼요. 앞서 말했듯이 장기 균형 실업률은 균형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S의 S 플러스 P 곱하기 파이의 리저베이션 웨이지인데, 지금
실업급여가 높아지고 그래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하고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확률이 지금 전부 다 낮아진 것이죠. 자,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확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전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업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부 다 줄어든 거예요. 그런 확률이 전부 다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 상태에서 여기가 실업이고요. 여기가 취업입니다. 고용이에요. 실업에서 고용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적어진 거예요. 그 비율이 전보다 하락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들어오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전부 다 줄어들게 되면 실업의 풀은 전부 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비율이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제 실업급여가 전부 다 높아지게 되면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전부 다 줄어들어요.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는 전과 동일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은 새로운 균형으로 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실업은 전부 다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장기 균형 실업률은 전부 다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임플리케이션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job finding probability라고 하는 P. 우리가 그 웨이지 오퍼를 받게 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이제 저한테 주사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사위 던지는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전 던지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job finding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웨이지 오퍼를 받을 준비가 될 확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구직 확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지 오퍼를 뭐 관찰할 확률 이렇게 뭐 적당히 해석하면도 좋을 것 같고요. 편의상 구직 확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거 구직 확률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자, 구직 확률이 전보다 높아진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정확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앞에 그림 다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job finding probability가 벤치마크 0.2에서 0.3으로 높아진다면 마찬가지로 실업 상태에서의 value 펑션도 전부 다 올라가고 취업 상태에서의 value 펑션도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이 전에는 여기였었는데 새로운 value 펑션에서는 만나는 점이 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reservation wage가 이 경우에도 상승하게 돼요. 의중 임금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메커니즘은 전과 동일해요. 의중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의금이 아니고 의중 임금입니다. 의중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있을 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잡아주잖아요. 제가 혼자 막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잘 이렇게 교수님 그게 아닌데요, 뭐 잘못 해석하셨는데요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지난번처럼 실수를 한번 하면 한 10분, 15분을 그냥 내리 계속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지난번에 참담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읽었으니까. 의중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실업급여가 높아졌을 때, 제너러스해졌을 때의 결과와 동일해져요. 의중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지면 당연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전보다 적게 올 거예요. 적게 관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건들이 나타나는 어떤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확률 분포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확률 분포는 일정해요. 주사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높은 숫자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2만 나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3 이상은 나와야 높은 숫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3, 4, 5, 6이 나올 확률은 전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높은 의중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인 파이의 W 스타라고 하는 확률은 전부 다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서도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보다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모습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P가 높아지면 물론 여기에도 P가 있고 여기에도 P가 있습니다만 이제 P가 높아지면 간단하게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P가 높아지면 당연히 실업 상태에서의 가치 함수는 전부 다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취업 상태에서의 가치 함수 VU가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 상태에서의 가치 함수도 전부 다 높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시뮬레이션 제가 했던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의중임금이 전보다 높아지게 되고 의중임금이 높아지면 의중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전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파이는 떨어져요. 자, 이제 장기 균형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러니까 opposite effect가 작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한번 더 쓸게요. S에 S 플러스 P의 파이와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W 스타는 안 쓸게요. 이게 바로 균형 실업률인데 지금 보시면 P는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 P가 높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job finding probability가 있으니까 P가 전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 분모가 커져서 이 전체의 값 실업률은 떨어지게 돼요. 그게 첫 번째 효과입니다. 다이렉트 이펙트라고 제가 불렀는데 제가 화살표 3개를 한 이유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효과는 굉장히 커요. 두 번째는 간접 효과 혹은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제가 불렀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메커니즘을 봤듯이 P가 상승하게 되면 의중임금이 전보다 높아져서 의중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가 이번에는 떨어져야겠죠. 파이가 전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분모가 전보다 작아져요. 파이가 하락하기 때문에 분모가 전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실업률은 상승하겠죠. 자, 그런데 이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첫 번째 다이렉트 이펙트보다 그 상대적인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둘을 합치면 서로 이제 상반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둘을 합치면 실업률은 하락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돼요. 대체적으로 구직 확률 P가 상승하게 되면 실업률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다이렉트 이펙트가 사실 더 크게 다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우리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뭐 그렇다라고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경작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익스페리먼트를 했고요. 제가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 그림을 그렸던 것과 똑같고요. 효용함수는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웨이지는 모두 25개. 그래서 가장 낮은 임금이 0.1, 가장 높은 게 2.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는 벤치마크가 0.4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 확률은 벤치마크가 0.2. 그래서 20%의 확률로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웨이지에 해당하는 확률은 25개의 웨이지가 있으니까 각각 그냥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의중임금과 확률 분포를 다시 여기다 그려본다면 이쪽이 이제 웨이지고요. 아까는 확률 분포를 제가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 슬라이드에서. 근데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는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25분의 1로 일정할 거고요. 자, 만일 의중임금이 이렇게 W스타로 주어진다면 이 W스타보다 큰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여기 면적이 될 것이고 간단하죠. W스타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전부 다 떨어질 거예요. separation rate는 3%, 그 다음에 discount factor는 0.996. 이건 이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 함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에 슬라이드에 베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효용은 1만큼의 가중치가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다음 달에 내가 얻게 되는 효용이잖아요. 그래서 베타만큼을 디스카운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0.996 정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10,000원과 다음 달에 10,000원은 그 가치가 다르겠죠. 주관적인 가치가. 그 주관적인 가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라고 했을 때 대략 1과 0.996 정도 비율을 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케이스의 의중임금을 계산해 봤더니 이건 이제 의중임금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가치 함수를 제가 다 계산한 거예요. 가치 함수 다 계산. 여러분도 방법만 간단하게 들어보면 실제로 코딩 이렇게 한번 쉽게 하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정식 푸는 거니까요. 의중임금을 계산했더니 1.27이었고요. 1.27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대략 0.52, 52%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충 보시면 0.1에서 2.5까지 웨이지가 이렇게 쭉 퍼져 있잖아요. 근데 1.27은 대략 가운데예요, 가운데. 여기 어디쯤 가운데 있을 거예요. 1.27. 그러니까 1.27보다 높은 웨이지를 관찰할 확률이 대략 절반 정도겠죠. 이게 확률이 항상 25분의 1로 일정하니까 대략 중간쯤 웨이지가 리저베이션 웨이지라면 그거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한 2분의 1, 낮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0.52, 그 다음에 실업률은 0.22 정도, 22%의 실업률 나왔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가 실업률 맞추고 싶었으면 이 값들 조절해서 실업률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터무니없는 값이 나온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못 맞춰서 못 맞춰서 안 맞춘 게 아니라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이쪽 분야인데요. 잘 맞출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쉬운 이그젬플을 만드느라고 숫자를 맞추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벤치마크 케이스에서 실업급여가 0.4에서 0.5로 실업급여가 제너러스해진다면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인데요. 그 결과 우리가 뭘 예상했었냐면 우리의 프리딕션은 리저베이션 웨이지 높아지고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상승한다. 정확히 우리의 프리딕션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job finding probability가 높아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이렉트 이펙트가 인다이렉트 이펙트보다 크기 때문에 실업률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결과는 맞아요.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전보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도 전보다 떨어져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러면 사실 인다이렉트 이펙트에 의해서 이 확률이 떨어졌으니까 실업률은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다이렉트 이펙트인 P의 상승으로 인한 실업률 하락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9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한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본 실험인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뭐 프로그램 코드 쉐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형은 two-sided model of search고요. 이거 우리가 그냥 흔히 이걸 매칭 모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매칭 모형은 이 매칭 모형을 처음 만든 세 사람 이름을 따서 DMP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는 다이아몬드고요. M은 모르튼슨, 그 다음에 P는 피사리디스, 더블 했을 거예요. 피사리디스. DMP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DMP 매칭 모형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제 기억에 10년쯤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2010년에 다이아몬드, 모르텐슨, 피사리디스 세 사람이
매칭 모형을 가지고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 이 중에 아마 두 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수상한 직후에 원래 죽은 사람한테는 노벨상을 주진 않잖아요.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에 피터 다이아몬드하고 데일 모르텐슨 교수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피사리디스 교수는 비교적 젊은 편이어서요. 이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두 분은 제 기억에 아직 제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봐서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매칭 모형은 앞서 봤던 첫 번째 서치 모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달라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사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조금 전까지 봤던 서치 모형에서는 노동자만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 동전 던지기를 하고 뭐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그 웨이지가 오면 뭐 그걸 내가 받을지 던질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서치 모형이고 이 매칭 모형은 양쪽에서 같이 서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도 서치를 하고요. 기업들도 서치를 해요. 그래서 둘이 일정한 확률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돼요. 임금 협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양쪽 다 서치를 하고요. 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양쪽 모두 상대방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칭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어떻게 둘이 만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매칭 모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사례가 그거죠. 결혼, 메리지의 문제에 그게 제일 많이 적용이 돼요. 노동 경제학에서 결혼과 관련된 이슈들도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케미스트리에 의해서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우리가 정교하게 모델링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 매칭의 아이디어를 많이 써서 어, 그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이제 일정한 확률로 만나고 결혼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매칭 함수, 매칭 펑션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을 이루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매칭을 이루었습니다. 매칭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면 고용관계를 형성을 한 다음에 이게 두 파티가 그러니까 어, 노동자와 기업이 혹은 뭐 엔트레프레니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 사람은 1대1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와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학생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단순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1대1로 만나서 고용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당연히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는 것보다는 둘이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고용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용관계에 들어갈 때 둘 사이에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결렬하고 그러니까 브레이크업 하는 것보다는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더 좋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임 이론에서 여러분 나중에 게임 이론을 배우시면 협조적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게임 이론의 아마 전반부는 여러분 다 비협조적, non-cooperative 게임 티오리를 배우실 거고요. 협조적 게임은 이제 후반부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후반부에 이제 코퍼레이티브 게임 티오리라고 해서 뭐 샤플리 밸류라든가 이제 이런 논의들이 조금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협조적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생산 활동을 해서 나누는 것이 사실은 둘한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둘이 그냥 만났는데 고용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서로 브레이크업 해버리면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다시 서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 기간 동안 서치를 해서 뭐 상대방을 만나는 거죠. 기업을 만나고 노동자를 만났어요. 그럼 사실 똑같은 문제를 또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헤어지는 것보다는 만났을 때 생산 활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당한 임금을 나눠 갖는 것이 둘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형에서는
앞서 맞듯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존재를 해서 높은 임금이 아니면 그것보다 높은 임금이 아니면 턴다운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나서 무조건 임금 협상을 하고 그 임금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에, 두 사람 모두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형에서는 세퍼레이션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매칭이 이루어진 다음에 임금 협상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봤던 서치 모형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형에는 워커들은 앞서 봤던 모형과 마찬가지로 취업 상태에 있는 employed와 구직 상태, 실업 상태에 있는 unemployed 두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을 하거나 separate 되면 다시 job search를 하거나 job search를 하는 사람들은 다 실업자들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없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요. S는 separation rate, 그러니까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달 말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 혹은 고용 관계를 종료할 확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직 확률, 뭐 이탈률 이렇게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job finding probability는 정말 이건 job finding probability예요. 이건 F의 확률로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그냥 워커들의 매칭 확률이에요. 자, 왜냐하면 기업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한테도 이러한 매칭 확률이 있어요. 저쪽에서도 서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워커를 일정한 확률로 만나겠죠. 그 이제 기업의 매칭 확률이고 이건 노동자의 매칭 확률입니다. 노동자의 매칭 확률을 우리가 job finding probability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레이버 마켓 트랜지션을 우리가 앞서 모형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차이점은 바로 의중임금이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에 대한 차이밖에 없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레이버 마켓 트랜지션에서는 여기까지는 대체로 비슷하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F라고 쓴 거고요. 이제 여기가 없어요. 매칭 모형에서는. 의중임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물론 당연히 매칭 모형에도 리저베이션 웨이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뭐 다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걸 원하는 모습대로 뭐 레고 이런 거 잘 만들고 창의적인 사람들처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매칭 모형에서는 의중 임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칭 모형은 의중 임금이 없는 모형이다. 이건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경제학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게 위험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듯이 무슨 뭐 금융공기업 시험 준비하듯이 혹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경제학을 공부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경제학은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네, 경제학은 우리가 접하는 일상을 가급적 정확하게 혹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현상들을 발견해내고 구체화하고 그것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데이터로 확인해가고 이런 것들 굉장히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개념화하고 뭐 규정하고 A는 B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도식화해버리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모형은 반드시 A만 있어야 되고 뭐 B라고 하는 모형은 반드시 B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게 비교적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목적에 따라서 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의중임금을 우리가 넣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한 매칭 모형에는 의중임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원하시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F가 바로 job finding probability고 F의 확률로 기업을 만나면 바로 그냥 취업 상태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나면 둘이 만나서 이제 임금 협상을 할 텐데 어떻게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임금 협상을 어떻게든 하는 것이 두 당사자 기업과 워커 모두 다 그게 더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치를 브레이크업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둘한테는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게 협상을 위해서 일종의 뚜렛은 될 수 있겠죠. 뭐 여러분 어디 이제 물건 사러 들어가서 뭐 옷가게나 이런데 옷을 사러 들어가서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옷 좀 깎아주세요. 뭐 안 깎아주면 저 다른 가게 갈래요. 뭐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서는 다른 가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가게를 가면 한 달 동안 가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찾아서 찾은 가게가 뭐냐면 아까 한 달 전에 돌아서 나온 바로 그 가게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일종의 뚜렛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일종의 뚜렛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F의 확률로 잡을 찾으면 기업과 바로 고용 관계에 들어갑니다. 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F의 확률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건 간단하게 동전 던지기로 내가 매칭이 되느냐 매칭이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플립 더 코인이에요. 코인을 던져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1-F의 확률로 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당연히 다시 서치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또 다른 유형인 취업자를 생각해 보면 취업자는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달 말에 그러니까 T 시점이겠죠. T 시점 말에 S의 확률로 고용 관계가 종료될 수 있어요. 그래서 S의 확률로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 달은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업자가 됩니다. 1-S의 확률로 고용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그럼 당연히 다음 달에도 취업자가 되어서 이제 일을 하겠죠. 취업자가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일을 했고 이번 달에 일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일을 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들어가서 또 웨이지 임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 매치가 되든 아니면 이제 고용 관계가 지속이 되든 매기 초마다 매칭을 이룬 사람들은 무조건 웨이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뭐 말이 그렇게 말이 어렵지 뭐 웨이지 협상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치함수 보시면 가치함수 특별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취업 상태에서의 가치함수 제가 V2라고 썼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내가 얻는 효용인데 여기서 효용함수는 제가 그냥 로그 효용함수 쓰지 않고요. 여기서 효용함수는 우리가 U의 C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고 앞에 서치 모형에서는 로그의 웨이지 뭐 이런 형태 혹은 뭐 로그의 실업급여 이런 형태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로그 함수가 아니고 그냥 소비 그대로 효용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로부터 바로 효용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효용함수를 linear utility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선형이다. 그냥 소비 자체로부터 효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내가 10,000원어치 하면 내 효용은 그냥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얻는 효용이 바로 W고 이 W는 워커와 펌이 그 임금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임금 수준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W를 받고 이제 다음 기가 되면 일을 한 사람이니까 S의 확률로 separation이 될 수도 있고 1-S의 확률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일단 베타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주고요. 우리 앞서 보셨던 가치함수를 다시 한번 보시죠. 쭉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봤던 가치함수를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함수는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지금 매칭 모형에서는 효용함수가 바로 웨이지와 같다고 가정한 것이고요. 자, 베타 다음 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1-S의 확률로 고용관계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다음 기에 들어가서 지금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같은 가치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한히 사니까요. 죽지 않고 무한히 가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의 확률로
세퍼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이제 잡 서치를 해야 되니까 실업자들의 가치 함수를 이제 갖게 되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매칭 모형으로 정확히 1-S의 확률로 고용관계가 지속이 되면 다시 이제 취업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V의 2가 가치 함수가 되고, 만약에 separation이 되면 이제 구직자, 실업자가 되겠죠. VU의 가치 함수를 얻게 돼요. 그러면 실업자들의 가치 함수 VU는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번 달에 B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겠죠. 이제 베타만큼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이건 다음 달에 얻게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value이기 때문에 F의 확률로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매칭이 되어서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V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취업자가 되기 때문에 무한히 사니까 그냥 V2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F의 확률로 취업 상태가 되면 이 문제는 다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F의 확률로 만약에 고용관계가 오지 않는다면,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실업 상태. 앞서 슬라이드 우리 서치 모형에서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는 실업자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얻고 이걸 효용으로 변환한 건데, 우리 효용함수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실업급여가 저의 효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컴이 자체가 바로 효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효용함수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뭐 항상 괜찮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만큼 우리 디스카운트 해줬고, 다음 기가 되면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더 복잡한 문제인데 이걸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F의 확률로 고용관계가 오면 그러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의사결정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웨이지가 N개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F의 확률로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잡 서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단순하게 문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모형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념적으로 조금 더 이해는, value 펑션을 이해하는 거는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 이외의 문제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 모형이 앞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매칭 모형은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앞서 우리 그림, 레이버 마켓 트랜지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업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앞에 우리 레이버 마켓 트랜지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버 마켓 트랜지션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T 플러스 1기의 실업자들의 숫자, 혹은 뭐 실업률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실업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보시면 두 개의 소스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소스는 지난달에 실업자들 가운데 매칭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지난달에 일을 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또 다른 그룹입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 플러스 1기의 실업자들의 숫자는 지난달 실업자들 중에서 매칭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잡 파인딩이 되지 않은 사람들 하고,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지난달에 일을 했는데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람들에 의해서 T 플러스 1기의 실업률 혹은 실업자들의 숫자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표현했던 식은 이거고요. 매칭이 되지 않아서 다시 실업 상태에 들어온 사람들과 지난달에 일을 했는데 세퍼레이트 된 사람들, 이 바로 T 플러스 1기의 실업자들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도 비슷한 가정을 했었는데,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을 더하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했고요. 이걸 뭐 100이라고 두고 U를 실업률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레이버 포스 사이즈를 1로 두면 UT가 바로 실업률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버 포스 사이즈를 그냥 편의상 1이라고 두고요.
1천만 명이라고 읽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조정할 수도 있고 적당히 나눠서 우리가 실업률의 개념으로 UT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여기서 레이버 포스의 사이즈를 1로 두어서 이 식을 다시 쓰면요. ET는 1-U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ET 대신에 1 빼기 실업률 혹은 1 빼기 실업자들의 숫자 이렇게 대입한 것이 바로 T 플러스 1기의 실업이 돼요. 그래서 T 플러스 1기의 실업률은 T기의 실업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job finding probability와 S가 T 플러스 1기의 실업률을 결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으로 장기 균형 실업률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장기 균형 실업률이 여기에선 F와 S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Long Run Equilibrium Unemployment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서치 모형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실업률의 운동 법칙이 주어지면 이거 계속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실업률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서 서치 모형에서 봤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똑같은 작업을 다시 반복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실업률이 U0에서 시작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무한히 가면 실업률이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균형 실업률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장기 균형 실업률은 바로 job finding probability F와 separation S에 의해 결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문제는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